안녕하십니까. 경기 스포츠클럽 빌리지 공포시 유도의 유도 수업, 오늘은 21회차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은 심판 선생님들의 좀 기본적인 손동작 그리고 제스처, 국제용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 심판 선생님들이 하는 수신호 동작들이나 그리고 경기 규칙 그리고 시합을 하면서 벌칙을 먹어주는 영상들은 조금 더 많은 분량들로 설명을 조금씩 드릴 겁니다. 왜냐면 시합을 처음 나가셔서 자기가 왜 졌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은 설명을 좀 세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오사육구미 누르기 풀려 도깨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어서 굳히기를 하고 있을 때 심판 선생님들이 굳히기를 하고 있는 상태한테 지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다가 중간에 그쳐 말고 그대로라는 해서 동작을 멈춰 놓고 지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굳히기를 할 때 눌린 상대가 누르는 상대의 얼굴을 손으로 밀거나 핥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국제용어로는 소노마마 또는 한국말로는 그대로, 그리고 국제용어로는 동작을 소노마마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벌칙을 그대로 주고 다시 시작할 때는 다시 대고 계속 국제용어로는 요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선생님들이 주는 벌칙은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 그리고 국제용어로는 시도라고 하지만 손동작 같은 경우는 상대를 가리키면서 손가락 하나, 검지손가락 피면서 상대를 보면서 시도 또는 지도라고 주어집니다. 요 지도는 많은 벌칙들이 있습니다. 많은 벌칙은 앞에 손동작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지도를 줍니다. 그리고 경기를 끝냈을 때는 지도가 아닌 반칙패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반칙패는 여러분들이 지도 3개를 받으면 반칙패가 됩니다. 또는 금지된 기술이거나 그리고 심판 경기 규칙에 위험한 행동 또는 큰 부상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손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용어로는 한 손꼽 맞게, 그리고 한국말로는 반칙패 이렇게 주어집니다. 경기가 이거 한 손꼽 맞게는 경기가 끝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거 한 손꼽 맞게에 해당되는 상황들은 저희가 저희 제자들을 또 모셔서 동작들을 하면서 주어지는 한 손꼽 맞게의 행동 사항들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대한 것도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심판 선생님들의 수신호 이런 거를 보통 기초적인 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유도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도복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유도복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청백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청백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대진표를 봤을 때 상이 1번, 2번 이렇게 돼 있을 때 위에 사람은 백도복을 입고 아래 사람은 청도복을 입습니다. 요 규정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도복의 규정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매깃과 가슴깃, 뒷목깃 이렇게 있고 바지가 있고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입으셔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안에 티셔츠를 입지 않고 도복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테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금속 물질은 어느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끈에 조그마한 세부치도 있으면 실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선 유도복은 상의 무게가 700g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세 폭은 4cm를 넘지 않아야 되며, 그리고 도복을 이렇게 도복은 면이나 그리고 70% 이상 함량이 면 재질로 되어 있는 도복을 입으셔야 되고, 도복을 입었을 때는 그 도복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복 같은 경우는 도복 안쪽 보시면 지금 제 도복에 요 마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국제 공인도복이라는 마크고요. 요 마크의 테두리가 빨간색인 도복만 국제대회나 올림픽 경기 그리고 국내 엘리트 대회를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유도대회나 생활체육 유도대회는 그 전에 도복들도 그 대회 규정상 많이 입을 수 있게끔 해주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복을 입으실 때는 경기 규정상 안에 치마깃과 밖에 치마깃이 포개졌을 때 2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쇄골이 끝나는 쇄골이 모이는 부분부터 도복 거리가 10cm가 돼야지만 도복을 입으셨을 때 실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복을 이렇게 포개서 입으시고, 띠는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띠를 매주시면 되는데, 띠도 매주셨을 때 너무 헐렁하지 않고 탄탄하게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매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도복의 치마깃은 엉덩이를 덮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복의 규정, 올림픽 경기는 광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복의 마크를 바지와 상의와 바지에 작게 표시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소속,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들은 왼쪽 가슴에 소속의 패치,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소속 체육관이나 아니면 동호인 팀의 마크를 달게 되고, 규정상 등판에 등 이름은 폭 5cm 짜리로 도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복에 보통 이렇게 도복을 입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복 계측을 할 때 여러분들 도복을 계측하는 측량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넣었을 때 요 소매가 너무 폭이 좁아서 그 기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복을 바꿔 입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만약에 경기 전에 도복을 해서 있으면 바꿔 입으면 되지만, 경기 중에 만약에 상대 선수가 의의를 제기해서 그렇게 되면 실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복을 줄여 입는다기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도복을 입고 손등이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도복이 손등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옛날 도복들은 막 줄어서 이렇게까지 오는데, 이렇게 해서 입고 나가시게 되면 상대방이 의의를 제기하게 되면 도복이 실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지는 예전에 키가 커서 막 이렇게 짧은 경우가 있는데, 발목 복숭아뼈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발목 기준으로 5cm까지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폭은 한 15cm 정도 폭이 여유가 있어야지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도복 규정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합장, 경기장의 사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규칙은 지금 보이시지만 빨간 매트가 있고 노란 매트가 있는데, 이게 시합장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빨간색과 회색 매트였는데 지금은 컬러가 다양해지면서, 예전에는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초록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 매트는
사각형 기준으로 8m, 8m. 그리고 빨간 매트는 안전지대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기본 2m 이상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에 따라서 조금 경기장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정확한 규칙은 8m, 8m에 그리고 안전지대는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매트의 두께는 원래는 한 3cm, 근데 규정이 또 바뀌게 돼서 최근에는 5cm, 국제 매트 규격으로는 5cm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복에 대한 규정, 그리고 매트에 대한 규정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도복에 대한 규정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정확하게 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에 대한 규정 또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말로 가상의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칙을 받는 행위, 그리고 시합장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심판 선생님들에 대한 위치, 이런 것까지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